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9번째 강의 가격 책정 시 고려 요소 세 번째.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. 자,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최적 가격 결정 방법이라던가 혹은 가격 탄력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. 이러한 내용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이론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부터는 심리학과 마케팅에 기반해서 가격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 혹은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전망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. 이 전망이론은 위험을 수반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입니다.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넨만과 티벌스키라는 두 학자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. 해당 이론은 특히 이 경제학의 한 부류인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이 카넨만과 티벌스키 두 학자 중 이 카넨만은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경제학에 있어서 큰 흐름을 제시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카넨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전망 이론 덕분이었죠. 티벌스키가 함께 상을 수상하지 못한 이유는 티벌스키가 2002년 이전에 이미 세상을 타게 했기 때문이에요. 자, 재밌는 점은 이 카넨만과 티벌스키는 둘 다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들은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망이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이론을 창시해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요. 그럼 이 전망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전망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 부분이 바로 이 가치함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 자, 전망이론에서는 이 그림과 같은 가치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함수를 보시면 y축은 value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, 자,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gain, 즉 얻는 상황, 그리고 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loss, 즉 잃는 상황이에요. 보시면 자, 얻는 상황, 즉 gain으로 갈수록 value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로스, 즉 잃는 상황으로 가게 될수록 value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즉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얻을 때 무언가를 얻게 되는 상황에서 가치의 상승, 효용의 상승을 느끼게 되고, 무언가를 잃는 상황에서 가치의 하락 혹은 효용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근데 이 가치함수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하나는 중거점,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것인데요. 자, 전망이론에서는 중거점, 이 가운데 있는 중거점에 기반해서 이득과 손해를 지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중거점은 항상 0은 아니라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,000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사람은 10,000원에서 1,000원을 잃은 9,000원은 손실로 지각을 할 테고 10,000원에서 1,000원을 얻은 11,000원은 이득으로 지각을 할 겁니다. 즉 절대적 0이 아니라 중거점에 근거한 이득과 손실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. 민감성 체감 또한 가치함수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. 이건 어떤 것이냐면 개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
점차 밸류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기울기는 점차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로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손실 회피, 로스 어벌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, 자 보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 게인으로 올라가는 지점과 로스로 내려가는 지점에서 대칭되지 않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. 네.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에 이득이 되는 경우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망이론에서는 이런 밸류 펑션에 기반해서 몇 가지 어떤 시사점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가격의 통합과 분리입니다. 자,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가치나 효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전망이론에서 제시하는 이 가치 함수에 따르면 뭔가 얻는 것을 제시할 때, 즉 소비자들이 가격과 관련해서 이득을 얻는 상황에서는 이 2가지 이상의 상황이 존재할 때 그들을 따로따로 제시를 하고, 그렇죠? 즉 value of x 더하기 value of y가 value of x 더하기 y보다 더 크고, 그리고 뭔가를 잃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쪽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는 자 앞서에서 나왔었던 value x 요만큼 더하기 자 이 정도인 거죠. 그렇죠? 이 두 제가 지금 방금 표시했던 두 거리만큼의 합이 value of x 더하기 y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잃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 value of x까지의 거리 더하기 value of 마이너스 y까지의 거리의 이 2가지의 합이 value o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보다 더 멀리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value o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요 지점이 이 2개의 거리를 합한 것보다 더 절대값상으로 작기 때문에, 이건 마이너스의 의미니까요. 더 작기 때문에 이 2개를 동시에 제시하는 편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전망이론에서는 자 2가지를 제시하는데요. 하나는 혜택은 분리해서 제시하라. 분리해서 제시하는 혜택이 소비자들의 효용을 더 높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. 자, 손실은 합쳐서 제시를 하라. 자, 가격의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한 번에 제시되었을 때, 이걸 따로따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덜 효용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요.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혜택은 분리해서 제시하라. 이건 이제 G마켓에서 노트북이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. 보시면 자 이렇게 첫 번째 노트북에서 18% 할인, 두 번째에서 5% 할인, 그리고 4% 할인 등등 하면서 할인에 관련된 내용이 쭉 제시가 되고 있죠.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두 번째 노트북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제시가 됩니다. 여기서 자 5% 할인 쿠폰을 받아라 라면서 자 처음에 제시할 때 5% 할인에 추가 5%를 바로 넣지 않고 5% 할인해서 들어온 고객들에게 추가적으로 5%가 더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혜택을 분리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. 고객의 효용이 더 커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다음 예시는 손실은 합쳐서 제시하라 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받은
휴대폰 요금 명세서의 캡처 사진이에요. 보시면 9월 납부 금액이 얼마다라고 모두가 합쳐진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. 만약 제가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청구 내역을 클릭해서 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즉 소비자들에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부 내역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전체가 합쳐진 하나의 금액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보다 소용의 하락을 덜 시킨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죠.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청구서예요. 이 청구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? 모바일과 인터넷 요금을 한 번에 합쳐서 납부 금액을 제시하고 있죠. 이 또한 손실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가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프로스펙 티오리에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제시할 때 한 번에 합쳐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오늘 강의의 내용은 카넨만과 티벌스키의 논문 그리고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제휴판, 석관호 교수님의 가격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